이 비행기가 굉장히 시끄러운 데서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사실 대화가 거의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거 끼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되겠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노이즈 캔슬링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특히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 최근에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차음이 어떻다, 차음이 어떻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많이 풀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요. 차음도 일종의 소음을 제어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이즈 캔슬링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은 이제 ANC, Active Noise Cancelling 그러면 기기가 능동적으로 소음을 이제 수음에서 역으로 해서 소음을 캔슬하는 방식. 또 Passive Noise Cancelling 그러면 이제 차음역, 그러니까 물리적인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차단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음역은 PNC라고 부르지는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오늘은 ANC와 PNC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노이즈 캔슬링이 나온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지만, 이제는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도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 개의 모델이 모두 다 노이즈 캔슬링,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성능의 차이는 당연히 있죠. 성능의 차이는 당연히 있으면서도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차음역도 세 개 다 차이가 나는 제품입니다. 요 세 개를 놓고서 여러분들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어떤 것이며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어떤 것이며, 그러면서 두 개가 복합적으로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먼저 애플의 에어팟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애플의 에어팟이 나왔을 때 제가 이 애플의 에어팟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외계인을 잡아 족쳐서 기술력을 빼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기존에 갖고 있던 커널형 이어폰의 그런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수정해서 나온 제품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애플의 에어팟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그 커널형 이어폰의 단점들을 많이 커버를 했지만 음질이 그렇게 뛰어난 제품은 아니에요. 음질 면으로는 그렇게 베스트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음질도 준수하다. 그러니까 음질에서도 일반 다른 제품들보다 뛰어난 편이고요. 뛰어난 거예요. 베스트는 아니지만 뛰어난 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타 기능들이 다 뛰어난 거예요. 평균적으로 모든 게 뛰어난 게 이 애플의 에어팟 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면에 이 제나이저의 모멘텀 TWS2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제나이저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음질에만 몰빵을 한 제품입니다. 음질에만 몰빵을 한 제품이고 사실 더 비싸죠. 금액도 더 비싸고요. 노이즈 캔슬링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차음도 잘 돼요. 자, 애플 에어팟은 모든 것을 수준 이상으로 다 끌어올린 제품이라면 얘는 음질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두고 있고,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보다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차음역, 기본적인 물리적인 차음역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착용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밖에 소리가 잘 들어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아무래도 이어버드 자체의 크기도 크고, 이어버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잘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좋은 편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조금 약한 편이고요. 둘이 합쳐졌을 때에는 어떤 평가가 나올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갖고 나온 것은 삼성의 버즈 라이브입니다. 이 버즈 라이브는 사실 가장 최신형이고요. 오픈형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기본 차음, 그러니까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은 제로라고 보셔도 돼요. 그냥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제품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질은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착용에 따라서 음질이 상당히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세 개가 사실은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밸런스가 되게 잘 맞춰지면서 거기에 애플이 사실은 외계인을 이렇게 잡아서 기술을 빼는 것 같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저는 이 이어 팁을 조금 바꿔서 조금 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될 수 있도록 밀폐가 잘 되는 이어 팁을 썼어요. 이렇게 밀폐가 잘 되는 이어 팁을 쓰게 되면 기본 차음력도 올라가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도 더 잘 동작하게 되고요. 그 중간에 있는 이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같은 경우는 차음역은 좋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아무래도 애플보다 조금 떨어지는 형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애는 차음역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만 되는데, 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한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오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어버드 바깥쪽에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있는 소리가 있어요. 즉, 밖에 있는 소리가 무조건 다 귀 속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는 소리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마이크가 있어서요.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와 안에서 사실 울려 퍼져서 스며들면서 속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분석할 수 있도록 안에도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마이크와 밖에 있는 마이크가 서로 비교해 가면서 소리를 일단은 먼저 분석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소리가 어떻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안쪽에 들어오는 소리와 역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분석한 것을 그대로 역파동을 만들어서 밖에서 이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테니까 밖에서 들어온 소리가 이게 있을 경우 이것을 역파동을 만들어서 변형된 것도 플러스해서 그래서 같이 소리를 내주는 거죠. 귀 속에 스며들면서 들어오는 소리와 역파동 소리가 같이 만나면서 소음이 없어지는 방식. 그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자, 이게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되냐? 귀 속에 스며드는 소리, 귀 속으로 투과돼서 들어오는 소리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분석 방식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에어팟 프로처럼 안쪽에 있는 소리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마이크를 하나 더 설치하고 안쪽의 소리가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을 착용을 할 경우 안쪽에는 이런 소리가 유입이 되더라라는 미리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에 맞는 역파동을 만들어서 소리를 없애는 방식이에요. 물론 얘도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역파동을 만드는 거지만 안쪽에서 실제 귀 안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지는 미리 분석해 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역파동을 만든다는 게 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의 지금 요 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어떤 소리가 스며드는지를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오픈형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어떤 소리가 스며드는지를 사실은 분석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밖에 있는 소리와 안에서 들어가는 소리를 거의 동일하게 역파동을 만들어서 밖에 있는 소리를 역파동 만들어서 그냥 넣어주면서 소리가 캔슬되도록 하는 방식인데 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픈형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아마도 아무런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파동을 만들어서 없애는 방식을 사용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역파동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캔슬을 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시차가 없어야 됩니다. 네. 프로세싱을 통해서 역파동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역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세싱을 거쳐야 돼요. 밖에 있는 소리를 분석해서 그것을 역파동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시차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세싱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시차가 반드시 추가가 되면 이 시차 때문에 내가 제거할 수 있는 소리, 제거할 수 없는 소리가 발생되게 돼요. 예를 들어 파동이 짧으면 짧을수록 역파동을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파동이 짧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야지만 파동이 짧은 애들은
파장이 짧은 애들은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파장이 긴 애들은 약간의 시차가 있더라도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역파동을 만들게 되면 그 저음의 소리가 캔슬돼서 없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가 지연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역파동을 만들어서 노이즈를 없애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레이턴시를 없애야 되는데 그 레이턴시를 최소화해서 없앤 애가 애플 에어팟 프로예요. 애플 에어팟 프로는 정말로 굉장히 빨리 프로세싱을 해서 역파동을 빨리 만들어줘서 소리를 잘 없앨 수 있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파장이 짧은 고음들, 아까 얘기한 역파동을 만들려면 파장이 짧을수록 어렵다고 했는데 파장이 짧은 고음까지도 에어팟 프로는 잘 없앨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루 와이어리스 모멘텀 2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빠른 프로세싱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음에서의 캔슬레이션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중저역의 캔슬레이션에 약간 집중되어 있는 그런 소리가 확인이 되고요. 고음은 어차피 얘가 패시브 그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차음역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밖에 있는 소리를 기본적으로 막아서, 그 중에서도 고음은 잘 막히거든요. 고음은 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PNC를 이용을 해서 중고역 때는 커트를 해주고 중저역 때는 노이즈 캔슬링으로 캔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삼성의 버스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 있는 소리가 그냥 다 들어오죠. 그리고 얘도 프로세싱이 빠르긴 빠르지만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중역 때까지만 캔슬레이션을 해주고요. 특히 제일 캔슬이 잘 되는 건 저역이에요. 저역만 캔슬을 해주고요. 나머지 고역은 그대로 캔슬을 못하고 그냥 통과가 돼요. 그렇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차음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음의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착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노이즈를 틀어놓고 제가 착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노이즈를 가장 잘 없앨 수 있는 애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애플이에요. 애플의 에어팟 프로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iOS 14로 올라가면서 기존에는 패스스루라 그래서 밖에 있는 소리를 수음하는 그 기능과 그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두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iOS 14로 올라가면서 그 중간,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도 키지 않고 패스스루도 키지 않은 그 중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상태를 착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태를 들어보니 완벽하게 차음이 잘 되는 이어폰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냥 차음력은 그 트루 와이어리스 이 TWS2가 훨씬 더 좋은 차음력을 보여줘요. 기본적인 차음력 상태에서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얘를 1번 주자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뽑은 두 번째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라고 한다면 복합적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나이저의 모멘텀 TWS2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를 제가 뽑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기본적인 차음이 뛰어나요. 기본적인 차음이 뛰어나고 거기에 플러스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는데, 물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애플의 에어팟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는 해요. 온오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차음이 워낙 뛰어나요. 기본적인 차음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켜서 살짝 더 강화되는 노이즈 캔슬링 상태하고 같이 비교를 한다면 얘네 둘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얘네 둘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고음 부분에서 중고역 부분에서의 노이즈 캔슬링, 그렇죠? 중역에서 중고역 부분에서의 노이즈 캔슬링이 확실히 얘가 좀 떨어지고 얘가 중고역까지의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소리, 특히 음성에서의 노이즈 캔슬링 능력은 얘가 더 뛰어나더라고요.
얘는 그 음성을 조금 좀 잘 새어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견줄 만한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이 나왔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의 버즈 라이브 시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오픈형에서 오픈형에서 노이즈 캔슬링,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장착을 했다. 이거는 무조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굉장히 좋은 시도예요. 하지만 실제로 노이즈 캔슬링을 들어보면 저음만 캔슬됩니다. 저음만 캔슬되고 중역부터 시작해서 고역까지 다 잘 들려서 오히려 시끄러운 환경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오히려 더 잘 들려요. 저음이 오히려 제거가 되고 중고역이 더 잘 들려서 훨씬 더 밖에 소리가 또렷하고 명확하게 잘 들리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 비행기 같이 굉장히 시끄러운 데서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사실 대화가 거의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거 끼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되겠더라고요. 중저역의 소리가 다 캔슬된 상태에서 중고역의 소리들만 딱 살아남으니까 그것도 되게 명확하게 들려요. 중고역 소리가 되게 명확하게 들려서 약간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둘 다를 플러스한 성능으로 놓고 본다면 얘가 세 번째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와 비교를 하더라도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거는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애플 에어팟하고 얘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한 스텝 정도의 차이라면, 한 칸 정도의 레벨 차이가 난다면 얘와 얘는 한 칸이 아닌 한 세 칸, 네 칸 정도의 레벨 차이가 날 정도로 약간 아쉬운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를 갖고 나와서 삼성의 버즈 라이브를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픈형, 그러니까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차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만으로 이 정도 성능을 발휘를 했다. 그리고 차음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하려고 했다라는 그 아이디어만 갖고도 제가 높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주자들 중에서 마지막 주자로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을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제가 평가를 했을 때에는 단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둘 다 효과가 괜찮은 애플의 에어팟 프로가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지만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바이스 2 같은 거고 이런 스타일의 장비들, 특히 차폐가 잘 되는 이어폰에다가 약간의 노이즈 캔슬링을 섞은 이런 제품들은 나름 매력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을 좀 사용을 하게 되면 캐빈 프레셔라고 해서 귀가 눌리는 현상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어지러움증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선택이 더 맞을 수 있어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차음이 기본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살짝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지러움증이라든지 귀가 눌리는 그런 캐빈 프레셔 현상이 별로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고음질의 나는 약간 좀 부드러운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히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통합 품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는 완벽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 상에 있는 것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에어팟 프로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특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런 것을 시도를 해봤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삼성의 버즈 라이브에 대해서 높게 사고 싶어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소리 품질은 영상 한번 보라고 하시죠.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소리 품질, 그리고 오픈형이면서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을 했다는 그 자체만 갖고도 저는 그 아이디어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건 이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요. 다음에는 오늘 했던 얘기들이 여러분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나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또는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